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투표와 노조 내부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협상으로 노사가 각각 얻은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번 합의안에 대한 총괄 평가부터 두 분 의견을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노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업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얻게 되는 거고요. 또 국민 기대에 부응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조는 이 협상에 테이블에 올릴 수 없었던 성과급을 결국에는 조정을 통해서 이끌어냈다는 건데요. 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충안을 통해서 이제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최악을 피했다는 면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어제 그 마지막으로 결렬됐을 때 나왔던 얘기가 회사 측에서 조금 인센티브 구조를 망가뜨리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적자 부서에 좀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나온 타결을 보니까 회사 측의 입장도 꽤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예. 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저는 코너에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의 것도 좀 지킨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그 삼성전자의 성과주의 네. 그 부분을 이제 노조 측이 받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끝나야 끝난다라면서 마라톤 교섭을 주재했는데 결국 긴급 조정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부가 강조했던 대화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이 노사의 양측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서 대화 촉진자로 역할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선례로 좀 남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우리 노동조합 측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이 회사의 압박을 할 수 있는 규조가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우리 대기업 같은 큰 규모가 있는 사업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서든 이 사후 조정이라도 이끌어내서 타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 선례가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그리고 10년 제도화를 얻어냈는데 성과급의 산정 바탕이 되는 그 사업 성과를 노사의 합의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이 갖고 있던 OPI라고 하는 성과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 좀 네. 복잡한데 EVA라고 이 영업이익 전체가 아니고요. 영업이익에서 뭐 이자 비용이나 자본 비용 같은 걸 이제 빼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한, 그래서 예. 연봉의 50% 상한을 가지고 성과급이 OPI라는 형태로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상한도 없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원래는 계속 나오던 얘기거든요. 영업이익의 15%, 예. 영업이익이 아니면 12%이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삼성 측, 그 사측에서는 기존에 하던 EVA 같은 안을 좀 계속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노조 측에서는 아니다. 그냥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잠정적인 안으로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양쪽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정하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대원 판례에서는 목표 달성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해서 근로 조건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총합이익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분쟁이 있어 왔지만은 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성과급에 대해서도 교섭하고 어떤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뭐 재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이 노동조합은 이번에 크게 확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만
말입니다만 이 거대 조합원들의 과반수 조합원들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압박하면 성과급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이어서 계속 좀 분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는 경영자 측에서의 결과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상한을 폐지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의 그 효력을 보장한다라는 합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영자 측면에서는 노사 갈등의 어떤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나오던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물론 기존에 이제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서로 제시하고 있던 안 중에 하나가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언제나 성과급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계약을 앞으로의 계약을 특정하게 굉장히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하자. 예.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징상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사이클도 워낙 커서 좋을 땐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심지어 삼성전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도 못 냈던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회사에서 얘기한 게 좀 받아들여진 거는 향후 10년간 지급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진일보, 노조 측의 입장에서 진일보 한 건데 문제는 26년에서 28년까지는 매년 이 반도체 부분,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 달성 시 지급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고요. 그 이후로 29년부터 35년까지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달성될 때 지급하겠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큰 게 들어왔으니까 당분간은 200조 원 이상 달성하는 거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요거 바를 좀 낮춰서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났을 때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것. 어떻게 보면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앞으로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출이 된다면 그 전에는 없었던 지출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무 건전성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앵커님이나 저나 노무사님 같은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돼 있는 한 회사에서 그 임금이라는 형태로 영업이익과 같이 연동되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임금이 변동해서 오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신 영업이익이 났을 땐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은 주주와 투자자와 회사가 나눠야 된다. 협의하에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혹은 SK 하이닉스에서 나왔던 얘기는 영업이익의 몇 %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을 회사나 주주나 뭐 노동자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나누기 협의해서 나누기 이전에 이미 근로자들의 일부분 먼저 갖고 가겠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들어올 수 있냐면 너넨 임금 이미 받고 있잖아. 예. 회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금을 고정급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라는 얘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 먼저 영업이익의 몇 % 갖고 나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일종의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 이것들은 사실은 이사회 결정 상황이기도 하고 상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안 좋아질 때 주주들은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그 손실 일부를 떠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회사의 리스크는 떠안지 않고 회사가 좋을 때만 이걸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노무사님이랑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임금성으로 나가야 되느냐 혹은 임금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현금이 아니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버퍼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 좀 더 이제 노무사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렇다면 주주총회라도 거쳐야 한다라는 게 이제 주주들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서 파업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전에 이것들에 대한 뭐 큰 사례가 있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거의 SK 하이닉스 정도의 사례인데
SK 하이닉스는 모든 게 굉장히 스무드하게 넘어갔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에 뭐 주주총회에서 이 논의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 그리고 나서 내년에 이 노사 합의 같은 것들의 이 주주총회의 어떤 결과들이 또 반영될 가능성들도 저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노무사님께 자사주로 지급한다라는 방식,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사주로 지급하면 주가의 연동에 따라서 그 나중에 이제 돈으로 그 수익으로 환가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 노동법적으로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이 자사주가 임금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저는 임금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든 예상이 되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자사주로 줄 때는 이 주가의 연동에서 그 금액이 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요건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애시당초 좀 더 희석된다. 이 성과급이라는 거 사실 자체가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분쟁으로 붙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임금성을 없애버린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임금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임금성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이제 자사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임금성으로 인정되진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네. 하셨는데요. 만약에 임금성으로 임금이라고 인정이 되는 방식으로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네. 그렇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데도 맞습니다. 영향을 주는 네, 건 그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이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또 다른 회사로서는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성과급 지급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여파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났다, 양보를 네.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 맞습니다. 그 자사주 지급에 대해서도 그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네. 내가 가져가는 목도 많아진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로 의욕도 북돋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우리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자사주를 지급한다는 거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건 맞거든요. 지금은 뭐 3분의 1씩 1년은 제한이 없고 1년 이렇게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이 주가의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좀 더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얘기들 사이에서 일단 메모리 사업부의 조합원이 실제로 성과급을 그렇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인가,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4대 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 부문이 있고요. 요 안에 사업부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나머지 하나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경영 상황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엄청나게 흑자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대 6이라는 룰을 먼저 적용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직 사업 성과, 노사 합의로 사업 성과의 10.5%라고 했는데 그 사업 성과가 뭔지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 요거를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쉽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중에 40%는 모든 사업 부분에 똑같이 나눠집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나머지 60% 있잖아요. 그 60%는 인센티브 구조로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흑자를 많이 낸 부분에다 많이 주고 흑자를 적게 낸 부분에 적게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2개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말고 2개 부분 거의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제 거의 못 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그 60%를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랑 그 다음에 공통 사업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사업 부분에 상관없이 다 뭐 오피스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R&D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60%를 지급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1년 유예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삼성 사측의 입장이 좀 반영된 거,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공통적으로 반영된 게 1년 유예된 게 뭐냐면 이 나머지 60% 그 사업부로 지급하는 거 말고 공통으로 지급하는 40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100%를 전체를 다 주지 않고 그 중에 60%만 지급하겠다라는 그 일종의 네. 페널티 스킴을 주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올해 1년 유예돼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최대 6억 원까지 지금
성과급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억 원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문 70%, 부문 40% 그리고 사업부 60% 이것은 애초에 노조는 70대 30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한 건데 네. 그렇다면 노조 내에서의 이 안에 대한 반응은 어떨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이 7대 3의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부터 이 디바이스 솔루션, 이 반도체 부문에만 너무 치중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반도체 외 부문에 대해서는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소속에 되어 있는 조합원 분들도 실제 사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피켓 시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부문의 조합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찬반 투표가 부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데요. 어쨌든 노조 내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발등에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 위원장께서는 어떤 자기가 뭐 다른 데 올릴 곳에 실수를 해서 거기 다른 방에 올렸다고 해서 그 DX분 우리가 협상 끝나고 나면 분리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노조 내부 갈등이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DX 조합원 5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일단 파업이 일단 멈췄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분들이 제기한 게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지 않겠습니까? 그 교섭 중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총회 의결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어떤 조합원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인터넷 폼을 이용해서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여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적 합의안이 도출된 이상 그 하자를 문제 삼아서 이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 조합원 그 전체 투표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네. 그렇다면 파업은 다시 하게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파업은 부결에 의해서 파업권은 획득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인들의 의문을 가지는 사항은 뭐냐면 그러면 잠정 합의안 다 해놨는데 이게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예. 라고 의문을 가지는데요. 요거는 내부 규약에 의해서 그들의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어떤 우리 노조법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 다시 인준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약에 의해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파업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 파업의 정당성을 과연 인정받을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잠정 합의에 했지만은 이 성과급에 대해서 파업하는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목적의 정당성은 뭐냐면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파업만 정당하다고 봐주는 이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근로조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라는 거에 의하면 파업에 또 해서 결국에는 정당성이 좀 부인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더 큰 거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져버리는 거니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정말 그 투표나 이런 데서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 조정권이라든지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 자체는 지금 국민들도 사실 파업을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여론도 좋지 않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미 양쪽에서 할 만큼 했는데 노조에서 부결이 이게 파업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면 아마 그 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 긴급 조정권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여론적 지형도 아마 정부와 획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조도 이 모든 상황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아마 투표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파업으로 가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신들도 상당히 주목했는데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그 파업 협상안이 가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속보로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의 지위 그리고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장이 발생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사실 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뭐가 이슈였었냐면 SK하이닉스는 HBM 굉장히 잘하는데 삼성이 이게 HBM 생각보다 안 풀리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은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어쨌든 삼성이 이제 HBM을 공급을 슬슬 하게 됐고 거기다가 메모리 중에서도 조금 고사양 메모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삼성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이것들을 잘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추론형 AI, 뭐 에이전틱 AI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결국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삼성이 혹시 파업을 가게 되면 공급망 불안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조금 이게 이 수요처를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미중 간에 이번에 정상회담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의 3번의 만남이 올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라는 것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 기업들이 아주 핵심 부품에 대해서 중국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사다 쓸 가능성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삼성의 파업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잘 해결되어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잘 넘어가길 바라고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분위기를 약간 보니까 최근 들어서 유일하게 삼성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이 파업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업황 좋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영업이익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좋고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또 하나 걱정이었던 게 미국이 오히려 금리 방향 바꾸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지금 중동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화해에 대한 예.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거의 파업 이슈가 유일하게 삼성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조금 잘 풀리게 되면 삼성 주가가 기존의 모멘텀을 따라서 좀 올라갈 더 올라갈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노무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내에서도 노사 네. 갈등이 점점 불거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합의하면서 이 대기업들의 노사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업이익 기준의 N%의 성과급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뭐 정부가 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서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만은 이게 시장에서는 잘못된 선례를 조금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업황이 호황이어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다른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노사 협상이라는 게 노사 자치의 산물이거든요. 돈찬협약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잘 노사 간 대화를 좀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조금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그런 이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익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유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